캠이랑 홍콩이 안 나온 얼음남자 얘기임. 진짜 슬퍼서 3일 동안 우울했음. 근데 주인공이 아빠한테 바다에 던져지고 옷은 끈 팬티만 입은 근육맵 맨들이랑 같이 다른 세계로 보내진 덕분에 3일 만에 슬픔을 털어냈다. 이 영상 농담은 제쳐두고 우리 영웅과 아빠는 평범한 어느 날 여기서 흔히 보는 평범한 종교단체 창시자 아빠랑 같이 있었음. 자기 신으로님 다레에 믿는 아빠는 3일 후에 아들이 죽음도 극복해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의 위대한 대표가 될 거라며 아들을 바다에 빠뜨리기로 결심함. 기도를 마친 뒤 진짜로 유키토를 바다에 던짐. 가라앉으면서 주인공은 인생 회상 장면 여러 개를 떠올리고 그 순간 그의 인생이 아빠 종교 때문에 엉망진창이었단 걸 알게 됨. 인생이 완전히 박살났음에도 유키토는 인터넷에서 이상한 컨텐츠 봐도 전혀 반응 안 함. 결국 지옥으로 가는 길에 주인공은 이 마타마 신이 진짜 있다면 신도 종교도 없는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불평을 시작함. 그런 세상이라면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며 말이 끝나자 장면이 바뀌고 남자 깨우는 레버를 든 소박한 소녀가 등장함. 소녀가 최선을 다하자 유키토가 결국 깨어남. 주인공이 깨어나자 소녀는 절망하며 거의 큰 장난감 부술 뻔했다며 사과함. 죗값 갚으려 핑크머리 소녀는 유키토가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도와주기로 약속함. 그 말 듣고 소녀가 일하는 식당을 보여주며 사과로 유키토는 거기서 공짜로 밥 먹게 해줌. 유키토가 다른 세계에서 다시 태어난 걸 깨닫고 살짝 기뻐함. 곧장 소녀한테 모험가 길드가 어디냐고 물어봄. 소녀가 모험가 길드가 뭐냐고 묻고 유키토가 간단히 설명하자 소녀는 결국 그를 데리고 농장 잡초 뽑으러 일하러 감. 도착하니 농부가 마을 여자 옆에서 으르렁대며 위협하려고 하는데 글렌이라는 남자가 나타나 재빨리 유키토에게 칼을 주며 일 시킬 거라 함. 주인공은 고블린과 싸울 줄 알고 신났는데 칼은 포도 수확용이었다는 사실에 당황함. 일하면서 이게 고블린 사냥 테스트인 줄 알고 유키토는 멈추지 않고 포도송이를 계속 잘라내기 시작함. 의욕 넘쳐서 그날 너무 많은 포도를 수확해버림. 보관할 방법이 없어 전부 버려야 하는 상황. 다행히 주인공이 버려질 뻔한 포도를 와인으로 만들어서 다들 마시고 취할 때까지 감사해야 함. 유키토가 마을에 온 지 어느덧 30일이 훌쩍 지남. 그동안 동물밭 돌보고 와인 만들며 지냄. 이제 겨우 식당에서 일하는 두 자매 이름도 외웠음. 첫째는 실라랄, 둘째는 알루렐. 이 두 자매 덕분에 주인공은 식당에서 살아가고 있고 막내 자매랑 사귀는 게 꿈인데 FBI가 주목해야 할 놈임. 다음날 엑스트라가 뛰어오고 갑자기 저퀄 생물이 나타나 플레이스테이션 윙게임 하던 시절이 떠오름. 싸구려 애니메이션에 겁먹은 주인공은 이렇게 엉망인 애니는 처음 봤다며 이런 몬스터들이 원래 다 저렇게 저퀄이냐고 투덜댐. 친구 로이가 문제 해결하겠다고 책 들고 마치 강한 사람처럼 행동함. 근데 현실은 곧 드러나서 대단한 행동 대신 그냥 뛰기 시작하며 유키토도 같이 뛰자고 함. 결국 그 책은 마법서가 아니라 인생 팁서였음. 몬스터 피해서 도망치다 둘 다 서툰 달리기로 다침. 마법도 없는 이런 생활인데도 주인공은 매일 술 마시고 즐거워서 행복해야 함. 술 많이 마신 뒤에 잠깐 앉아 쉼. 그때 알루렐이 와서 영원히 이 마을에 살 수 있다고 말해줌. 그날 주인공은 자신이 진짜 종교 없는 세계에 보내졌단 걸 깨달음. 아무것도 모른 채 혼자 숲속을 걷다가 죽은 토끼를 발견함. 그런데 갑자기 로이랑 알이 나타남. 로이가 위험한 책이 이 세계에 있다고 알려주자 주인공은 신나서 그 책이 뭔지 물어봄. 로이는 그 책이 침대에서 누군가랑 운동하는 방법에 관한 책이라고 들었다고 대답함. 주인공 일행은 그 책을 얻으러 제국 수도로 감. 거기서 유키토는 죽은 듯 지루해 보이는 제국 궁전을 처음 보게 됨. 멀리서 궁전을 보여주고 로이는 이 도시에서 아무하고도 말하지 말라고 함.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에게 눈총 받는다고. 조금 걷고 나서 세 명은 마침내 전설 지식이 담긴 책을 얻으러 목표 지점에 도착함. 책을 보며 유키토는 예술적인 거라며 별 문제 없다고 말함. 결국 로이랑 알은 책을 사고 읽기 연습을 시작함. 갑자기 주인공은 이벤트를 보고 구경하러 감. 거기서 사람들이 뭔가 죽으려고 하는 걸 보고 다들 구경만 하고 있는 장면을 봄. 그때 알이 손을 잡고 모두를 떠난 후 이 나라엔 생애 끝 제도가 있는데 나라가 명령하면 자살해야 하는 시스템이라고 알려줌. 하지만 로이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좀 다르다면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말해. 그 후 밤이 되자 알라오는 전설의 책을 읽고 얻은 금단의 지식을 시험해 보려고 유키토 방으로 찾아가. 그런 짓을 한 뒤 알라오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우리 주인공과 대화 중에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인생의 끝을 두려워하고 황제가 강요한 관습에 동조하지 않아서 실패자로 간주된다고 말하게 돼. 그래서 그들은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이 가난한 마을로 옮겨진 거야. 비록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하다고 느꼈지만 알라우는 유키토에게 동등하게 대우받는 게 행복했어. 그에 대해 주인공은 이 마을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다고 말하지. 그날 밤이 끝날 무렵 유키토는 자신에게 전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부적을 알라우에게 줘. 곧 알라우는 자기 방을 바라보며 유키토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생각에 잠겨 곧 주인공이 잠든 사이 실러롤이 언니를 그냥 살려두고 싶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 그러다 유키토가 깨어나자 로이가 울고 있는데 얼굴에는 멍투성이야. 심하게 다쳤지만 로이는 식당에 있던 두 자매가 죽임을 당하러 끌려갔다고 설명해.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주인공은 글렌과 함께 잡혀간 두 소녀를 구하러 출발해. 한편 수도에서는 실이 벌써 줄타기를 하러 갔고 이제 제거해야 할 대상은 알라우였어. 다른 세계에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려던 찰나 주인공이 나타나 그녀를 지키려고 해. 하지만 주인공이 이 도시의 규칙을 어기자 이름도 못 봤던 잘생긴 남자가 나서서 주인공을 찔러버려. 그가 땅에 쓰러진 후 등 뒤를 찔린 건 알이었어. 쓰러지면서 그는 오래전에 아버지가 준 부적을 봐. 그리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유키토는 아버지가 항상 강요하던 같은 기도를 반복하기 시작했고 어떻게든 그 기도가 그가 믿는 신에게 닿았어. 그 신은 주인공을 돕고 싶어 했고 그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뿐이었지. 하지만 유키토는 사실상 이미 죽은 상태였어. 그래서 작은 신령체가 유키토를 해친 인간들을 잡아먹고는 도망쳐서 우리 주인공을 살리러 갔어. 왜냐하면 그가 없으면 이 애니가 계속될 수 없으니까. 잠시 후 유키토뿐 아니라 알라우도 다시 살아난 걸 볼 수 있어. 주인공은 이 작은 존재가 누군지 몰랐기에 자신을 미타마라고 소개하는데 이건 앞으로 평생 주인공만 섬길 미니어처 신령체야. 그 후 주인공뿐 아니라 처형당했던 엑스트라들도 모두 부활한 걸 확인해. 어찌됐든 모두가 무슨 일인지 제대로 이해 못한 채 마을로 돌아와 대대적인 축제를 벌여. 하지만 유키토는 황제가 절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며 꽤 걱정하는 모습이야. 한편 그의 여신 미타마는 실과 알라우 방에서 옷을 억지로 입혀진 채 있었어. 미타마가 신이라는 건 평생을 의미하는 존재라고 설명하자 알은 주인공과 미타마가 뭔가 특별한 사이라고 믿으며 우울해져. 게다가 유키토가 진짜 여자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 확신하고 알이 주인공을 좋아하는 걸 알게 된 미타마는 주인공 엄마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알라우에게 유키토의 좋은 친구가 되어달라고 말해. 잠시 후 모두 술이 깨자 주인공은 글림에게 이 미친 나라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해. 이 미친 세상을 조금 배우고 나서 로이가 미탐에게 청혼했다가 냉정하게 거절당하는 장면을 봐야만 해. 그 후 로이는 자신 안에서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무언가가 깨어났다고 말해. 이 미친 반응을 본 모두는 그를 쓰레기 취급하며 멸시하기 시작해. 로이가 그렇게 취급받는 동안 주인공은 미탐에게 얼마나 강한지 물어봐. 미타마는 대홍수로 한 나라를 통째로 쓸어버릴 수 있다고 대답해. 하지만 자신의 힘을 시험하러 가보니 미타마는 자신이 약하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자신의 팔로워 수를 확인해보니 이 세계에 팔로워가 하나도 없는 걸 깨닫는데 상황은 더 심각해져. 유키토조차 미타마의 팔로워가 아니라는 건 그녀가 이 세계에 와서 힘을 다 써가며 그를 구했는데도 아무 소용 없었다는 뜻이야. 게다가 이전 사건이 조사 중이고 이제 마을 사람들은 유키토가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있어. 자신이 만든 난장판을 깨닫고 주인공은 목욕하러 가 혼자 절망에 빠져 갑자기 미타마가 목욕탕에 나타나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반응은 도망가는 거야. 하지만 주인공은 이 사람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결국 유키토는 미타마를 위해 팔로워를 모으기로 결심해. 그게 자신과 모두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팔로워로 로이를 얻어. 문제는 로이가 청혼을 받아들이면서도 머릿속엔 미타마랑 하고 싶은 불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야. 첫 충실한 신도를 얻은 뒤 주인공과 친구들은 미타마를 위해 10,000명의 팔로워를 모으기로 결심해. 이렇게 하면 미타마가 이 마을을 지킬 충분한 힘을 갖게 될 거야. 주인공의 초반 계획은 아버지에게 강제로 배운 지식을 이용해 팔로워를 늘리는 거였지만 미타마는 자신이 직접 하겠다고 해. 그녀는 100억 년 넘게 살아서 지식이 주인공보다 훨씬 뛰어나고 미타마가 처참하게 실패하자 주인공은 그녀가 진짜 해야 할 일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라고 말해. 기적을 못 일으키니까 주인공이 나서서 아버지를 흉내내며 미타마를 위한 팔로워를 얻으려고 연극을 시작해.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알루레렐의 연애 문제에 대해 아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기 시작하지. 그는 이런 걸 아는 이유가 여신 미타마가 알루렐의 마음을 읽고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말해. 우리 주인공이 뭘 하는지 본 미타마가 행동에 나서서 알루렐의 마음을 완전 꿰뚫어보고 진실들을 팍팍 털어놓기 시작해. 그 진실들이란 게 이래. 첫째, 알루렐은 자기 몸무게 걱정 엄청 하는데 사실 살찐 건 아니고 그냥 가슴만 너무 커지고 있다는 거야. 미타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유키토의 마음까지 읽어버려서 유키토가 사실 작은 풍선 같은 걸 더 좋아한다는 걸 모두한테 폭로해버림. 이걸 들은 알루레렐은 순간 폭발해서 그의 에어백을 잘라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껴. 그래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우리 주인공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유키토는 매일 열심히 노력하면서 미타마의 신도수를 늘리려고 계속 힘내지. 근데 미타마랑 로이는 이 일을 같이 하는데 최악의 멤버들이었어. 진짜 고생한 끝에야 유키토는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미친놈인지 겨우 깨닫게 됐지. 결국 아버지가 아예 종교를 처음부터 만들어서 미타마를 위한 견고한 신도 기반을 세웠던 거였으니까 갑자기 알루렐이 나타나서 자기 애완동물이 독을 먹었다고 소리쳐. 이 마을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진 존재라서 약 같은 건 전혀 구할 수가 없어. 이걸 알고 난 우리 주인공은 미타마랑 함께 나가서 미타마 지식 덕분에 해독제로 쓸 수 있는 식물들을 몇 개 얻어왔어. 그리고 작은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 후에 한 생명체에게 약을 먹여봤지. 치우치우라는 이름의 그 작은 녀석은 약을 다 뱉어내고 죽기 시작했어. 그때 미타마가 나서서 용기를 내서 자기 힘을 완전히 리셋하며 그 생명체를 치료했어. 그렇게 하고 나서 미타마는 노쇠로 인해 죽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때 신도수가 3명으로 늘어났어. 덕분에 미타마 몸에 활력이 가득 차게 됐지. 최고는 사람들이 신의 신도가 되는 방식에 따라 신이 받는 에너지 레벨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야. 로이는 변태에 빌어먹을 신자였기에 미타마는 거의 힘을 못 받았거든. 근데 두 여자애들은 직접 기적을 목격했으니 신앙이 강해서 미타마가 힘으로 빛나게 된 거야. 이렇게 모은 힘으로 미타마는 여자애들에게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행복해하며 약속해. 마침내 알루렐의 소원은 미타마가 잡아먹은 제국 기사들을 되살리는 거였어. 그냥 그놈들이 자기 임무를 다 했던 것뿐이라서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거지. 우리 주인공은 반대했지만 결국 미타마가 실행해버려. 그런데 금발기사 되살릴 때 여신이 실수로 남자가 아닌 여자 몸으로 다시 불러내는 바람에 그는 그냥 죽게 해달라고 부탁해버렸어. 그리고 3화에 들어서 우리는 저소득 공룡이 에더라는 로봇 같은 소녀에게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보게 돼. 더 안 좋은 건 이 에더가 대제국 편이란 거야. 에더가 나타난 후 기사 베르트랑이 모든 상황을 보고하려고 수도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입구에서 경비병 알바가 그를 엄청 무시하고 막 대하기 시작해. 베르트랑이 자기를 밝히려 하자. 알바는 그를 거지라고 부르며 위대한 베르트랑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명령해. 결국 그 남자가 여자라서 그럴 리 없다는 둥. 베르트랑일 리 없다는 둥 말하지. 그리고 그가 저주받은 격리수용소 출신이란 걸 알게 되자. 알바는 그냥 베르트랑을 쫓아내버려. 어느 날 밤. 숲속에서 외롭고 슬픈 모습으로 홀로 있는 베르트랑 기사를 보게 돼. 갑자기 로이가 나타나서 베르트랑에게 엄청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베르트랑이 반응이 없자.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로이에게 주먹을 날려버려. 그리고 나서 유키토는 베르트랑에게 제국을 떠나서 자기 검으로 스스로를 지키라고 말해. 게다가 유키토는 베르트랑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 그 말을 들은 베르트랑은 로이가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으니 도와주겠다고 결정하지. 그걸 들은 유키토는 악랄한 미소를 지으며 베르트랑 기사 조작은 쉽다고 말해. 그 조작된 기사가 끝난 후 우리는 거대한 저소득 생물이 나타나 엑스트라들을 겁주려는 장면을 보게 돼. 모두 도망가자. 유키토가 미타마와 함께 나타나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하겠다고 선언해. 그리고 나서 미타마가 바닷속 깊이 묻힌 전설의 검을 소환해 엑스트라에게 주면서 싸우라고 시켜. 그런데 검이 너무 녹슬어서 퀄리티 낮은 괴물을 자르지 못해. 그래서 유키토와 미타마가 절망할 때 베르트랑이 미친 실력으로 적을 칼로 반으로 갈라버려 사람들이 여자 기사 실력에 감탄하며 숭배하기 시작하자. 주인공이 입을 열어 그녀를 우리 종교의 성기사라 부르기 시작해. 그러자 모두가 종교가 뭐냐고 묻고 미타마가 달려와 또 주인공 계획을 망치려 해. 하지만 주인공이 미타마를 숭배하며 보호받으려고 다 같이 모이는 게 종교라고 딱 잘라 말하고 이 경우는 마치 그 배 사는 귀여운 동물과 똑같은 거라고 설명해.
그 말을 듣고 모두가 미타마를 귀여운 생물처럼 숭배하며 종교에 가입하기로 동의해. 그리고 다시 악마 같은 미소를 지으며 유키토가 자기 계획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 다음 날, 이제 알루랄과 실레롤 술집에서 술 마시려면 미타마 종교에 가입해야 한다는 장면이 나와 선택지가 없으니 당연히 모두가 이 종교에 등록하기 시작하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유키토가 미타마 종교에 가입하면 무료 냉각 냄비를 준다고 약속하는데 이 냄비를 만든 건 미타마의 악랄한 명령 아래 로이였어. 냄비뿐만 아니라 유키토는 쿠키랑 신성한 마사지도 신도수 늘리려고 나눠주기 시작해. 이렇게 해서 미타마의 신도수는 약 107명이 됐어. 해피가 유키토를 칭찬하려 하는데 유키토 얼굴에 무서운 표정이 떠올라 이 세계 사람들은 종교가 뭔지 몰라서 마타마를 뭐든 다 해주는 여신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지. 개인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 종교를 시작하기만 하면 된다고래. 사람들이 마타마가 음식, 보호, 행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걸 준다고 믿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신자들은 점점 더 그녀를 믿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런 믿음이 퍼지면 그가 있던 옛 세상처럼 온갖 종교들로 가득 찰 거라고. 마타마처럼 행복해하지 않고 유키토는 마타마가 제국을 무너뜨리려면 몇 명의 신자가 필요한지 계산 중이야. 그 순간 베르트랑이 메이드복을 입고 나타나. 베르트랑 눈을 바라보니 불쌍한 녀석이 거의 울 뻔한 모습이야. 울음을 마친 베르트랑에게 유키토가 군대 병력 수를 묻지. 베르트랑은 주인공이 황제 공격하려는 거냐고 묻지만 유키토는 마을만 지키고 싶다고 말해. 조금 얘기한 뒤 제국의 진짜 힘은 아콘들한테서 나온다는 걸 알게 돼. 베르트랑 말로는 산 하나를 부술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라고 해. 이 사실을 알고 유키토는 마탐에게 산을 무너뜨릴 수 있냐고 물어봐. 마타마는 10,000명의 신자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대답해. 강하다고 자랑하는 마타마와 달리 유키토는 쓸모없는 여신을 쓸모있게 생각하는 자신이 찝찝해. 좀 지나서 베르트랑이 유키토가 짐승처럼 다가오는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와. 베르트랑은 몰랐지만 유키토는 단지 그의 검의 비밀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이제 알고 보니 베르트랑은 검의 이상한 기운을 불러내어 검 끝으로 바위 하나를 통째로 베어버려. 검의 힘을 보고 유키토가 이게 마법이냐고 묻지. 베르트랑은 황제가 자신의 최정계 전사들에게 특별한 힘이 깃든 무기를 준다고 설명해. 그러니 그런 힘을 얻으려면 황제 직속으로 복무하는 수밖에 없다고 해. 설상가상으로 이 힘을 이해하는 건 황제뿐이라고. 이걸 알게 된 유키토는 자신이 만든 종교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과 만남을 가져 대화 중 주인공이 마을을 옮길 수 있냐고 묻지. 아시우는 모든 마을은 제국의 감시를 받고 있어서 수도까지 괴물이 못 오게 막는 일종의 방벽 역할을 한다고 알려줘. 갑자기 주인공 대화가 성경 전도자들한테 막혀버려. 결국 유키토 자신도 그들과 함께 어울려 술에 취하기 시작해. 한편 아코나더는 할 일이 너무 많아. 주인공 있는 마을을 완전히 없앨 시간도 없었어. 현재 아더는 계속해서 여러 생명체와 싸우고 있는데 아콘 로키가 이 마을 시간을 벌기 위해 버티고 있거든. 다시 유키토로. 술 마신 긴밤 후 아시우에게 마을 상황을 아냐고 물어봐. 아시우는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해. 하지만 그와 마타마가 죽음을 이겨낸 것처럼 이번 문제도 극복할 거라 믿는다고. 아시우류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 이 말에 유키토는 훈련시켜준 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려 그때 아버지는 100명의 신자에서 금방 가족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고 했지. 이 모든 건 원래 그의 교단이 무술가들로만 이루어져 있었고 사기 집단을 발견했을 때 뭉쳐서 그들의 영역과 신자들을 빼앗았기 때문이야. 이걸 떠올린 유키토는 결심을 해. 그리고 얼마 후 글렌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 유키토는 이 마을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해. 한 달 후 베르트랑이 브라질 카니발 복장을 입고 있는데 여자애들이 강제로 입힌 거야. 갑자기 아콘이 나타나 그를 반역자로 지목해. 그리고 공격하는데 두 사람 싸움. 시작 직전에 장면이 바뀌어 아콘이 베르트랑을 안고 있어. 마을에 가까워지면서 아콘은 자신도 이해 못하는 여러 상황들을 마주해. 한편 유키토는 글렌에게 많은 신자를 모을 거라고 말해. 여신이 별로 동기부여가 안 되고 현재 신자 대부분이 좀 미친놈들임에도 주인공은 마을 사람들을 격려할 여러 멋진 걸 제공했어. 유키토에 따르면 마타마의 힘을 써서 마을 발전을 시간상으로 앞당기기만 하면 된대. 그 후 로이가 농장 기계로 밭을 수확하는데 모두가 이 아이템이 뭐냐 묻자 주인공은 이건 마타마를 따르는 자만 쓸 수 있는 신성한 도구라고 대답해.
인간 세계에서 온 이 도구들 덕분에 마타마는 이 마을의 절반을 정복했어. 하지만 신자가 많아도 마타마는 여전히 죽음 직전이야. 결국 신자가 많아져서 마타마가 훨씬 빨리 회복해. 더 빨리 싸울 준비가 됐지. 갑자기 루랄이 나타나 떨어지면서 물을 사방에 튀기자. 유키토는 멋진 아이디어가 떠올라 마타마 신자가 된 사람마다 마실 물을 제공하자는 거야. 처음으로 수돗물을 받은 실은 신나서 모두 수영복 입으라고 강요해. 파터 마을의 식수 덕분에 모두가 목욕할 완벽한 장소가 생겼어. 콧물이 미친 듯이 흐르는 로이와 달리. 주인공은 이미 인터넷에서 최악의 영상들을 봤기 때문에 많은 미소녀들을 봐도 태연해. 갑자기 거의 죽어가는 마타마가 나타나. 주인공이 지하에서 물을 그렇게 많이 끌어오게 해서 짜증난다고 불평해. 하지만 조금 지나서 보니 이렇게 하면서 그녀는 사실상 마을 전체를 이미 점령해버렸어. 그런데도 유키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획을 더 진화시킬 생각이야. 그래서 밤이 되자 유키토가 어떻게든 두 자매의 술집에 전기를 들여오는데 성공하고 이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실루랄이 유키토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버려 그 옷을 입은 이유는 유키토가 독점 얘기를 나눴기 때문이었어. 이 독점의 밤. 미타마 추종자들 중에서 로이가 가장 신나 있었지. 계속 미친 짓을 하려 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았거든. 근데 머리 중앙을 램프로 막고 나서부터 밤새 움직일 수 없게 됐어. 한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우리 주인공은 글렌과 버트랑과 함께 전기가 인류가 만든 가장 대단한 발명품 중 하나라고 말하고 있었어. 이런 발명 덕분에 인류는 이제 밤에도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지. 모두가 이 멋진 광경에 감탄하는 동안 미타마는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하지만 유키토는 그녀의 기운이 없는 것 따윈 신경 안 썼지. 곧 다시 좋아질 거니까. 그때 글렌이 말하길 황제조차도 이런 걸 가져선 안 된다고 했어. 이를 들은 버트랑은 글렌이 격리 캠프에 살면서도 수도에 대해 많이 안다고 말했지. 글렌은 미안하다며. 자신은 제국에 직접 소속돼 있지만 추방당한 것도 아니고 등에도 표식이 없다고 답했어. 사실 글렌이 이 마을에 사는 건 자기가 원해서래. 글렌은 화제를 돌려 유키토가 자주 말하는 시인이라는 존재에 관심 있다고 했지. 이에 유키토가 답하길 자기 고향에선 신이 두 종류가 있는데 설명 못할 현상을 설명하려고 만든 존재와 숭배의 상징으로 쓰이는 존재가 있다고 했어. 그리고 이 세계엔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 불가사의한 일이 있을 리가 없다는 거지. 버트랑은 이에 대해 황제가 신이라고 했어. 자연현상부터 이상한 병까지 다 황제의 회의에서 설명하니까 즉, 이 나라의 황제는 뭐든지 설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우리는 미타마가 이 마을 사람들 모두를 점령했다는 걸 보게 되고 이제 그녀의 힘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져 엄청난 힘으로 빛나고 있어. 갑자기 유키토는 버트랑이 이상한 꼬마한테 맞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 이렇게 해서 기술 마을의 제일 멋진 남자인 버트랑이 완전 두들겨 맞은 걸 보게 되고 앞에선 대영주가 누가 이 마을에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했냐고 묻고 있어. 버트랑은 대답 없이 침묵을 지키고 그러다 대영주는 이 마을 사람들 전부 버트랑까지 포함해서 다 제거하는 게 최선이라 판단했는데 그때 미타마가 충전된 배터리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한 채 나타나 자신이 여신이라며 대영주 앞에서 선언했는데 적이 강력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어. 하지만 우리 여신은 특수한 돌로 그 빔을 막아냈지. 막은 뒤 미타마는 여러 식물 인형을 소환하며 공격에 나서 이에 대영주는 번개 공격을 여러 차례 퍼부었어. 하지만 그 정도 힘으론 미타마의 정령계 힘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지. 적을 가둔 미타마는 승리를 자축하며 우리 주인공 품으로 달려갔어. 하지만 적은 감옥에서 빠져나와 미타마 힘을 파악한 뒤 가진 모든 힘을 다 써서 우리 여신에게 덤빌 작전기야. 이에 맞서 미타마도 전력을 다해 거대한 식물을 소환하지. 하지만 대영주가 전력을 다하자 이걸로는 부족했고 미타마는 적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 그 순간 유키토가 말하지. 그녀가 모두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래서 미타마 추종자도 아닌 한 사람의 믿음 덕분에 미타마는 비밀 능력을 써서 자신 이후에 태어난 신들을 소환해 그 힘으로 적의 메가 파워레이도 이겨내지. 하지만 그 신들이 미타마가 겨우 공예지명의 추종자밖에 없다는 걸 알고선 떠나버려. 결국 미타마는 다시 혼자가 돼. 결국 거의 탈진할 지경에 이른 대영주는 거대한 에너지 구체를 소환해 미탐에게 날려 불행히도 미타마는 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곧이어 루를르와 실럴 그리고 로이가 나타나 상태를 확인하러 와. 로이가 대영주를 음란하게 바라보자 대영주가 화가 나서 또 다른 거대한 구체를 소환하기 시작하지. 그 에너지 구체로 우리 주인공들 마을을 완전히 박살내버려.
하지만 에너지가 퍼져서 주인공들에게 닿으려 할 때 아더가 어쩐 일인지 공격을 빗나가고 우리 주인공들이 본 건 글렌이 만든 환상이었어. 글렌은 이제 자신이 로키라는 가장 강력한 대형주 중 하나라고 밝히지. 자기소개 후 로키는 유키토와 미탐에게 황제의 목을 쫓자고 제안해 아더가 총을 로키 머리에 겨누며 뭐 하려는 거냐 묻고 뭔가 하려 할 때 로키가 그녀를 뒤에서 찔러. 하지만 이건 로키가 만든 환상일 뿐. 몰래 그녀를 체포하려는 계략이었어. 그 뒤 로키는 모두를 마차에 태워 제국 수도 중심으로 향하고 얼마 후 주인공 로키, 아더가 드디어 황제 앞에 나타나. 거기서 황제는 유키토가 신과 종교 같은 개념을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알고 있다고 말해. 황제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미타마는 조용히 돌아다니다가 어떤 물건을 부셔버려. 그걸 본 모두는 황제가 사실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걸 알게 돼. 결국 로키는 웃으며 모두가 황제라고 부르는 존재는 오래전에 죽었다고 설명해줘. 그때부터 제국은 황제가 설치한 기계들로 가득한 방에 의해야 통제되고 있어. 이 기계들을 사람들은 어셈블리라고 부르지. 간단히 말해서 이 세계는 과학에 의해 지배되고 있어서 신이나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유키토가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생각하기 시작할 때 미타마가 입을 열면서 이 세계가 한 번 파괴된 적이 있다고 말해. 당시 생존자들이 모여서 이 세계를 다시 만들었대. 겁먹은 유키토가 미탐에게 여기가 어떤 세계냐고 물어봐. 미타마는 이 세계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 미래의 지구라고 대답하지. 그리고 미타마가 유키토를 미래로 보낸 건 그 자신이 죽어가면서 그걸 원했기 때문이야. 이 말을 하고 나서 미타마는 자기가 최고 여신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 분노로 가득 찬 유키토. 그 순간 로키가 미탐에게 이 방을 부셔서 제국 시스템을 파괴해달라고 부탁하지. 그 말을 듣고 유키토는 로키를 쫓아가. 그리고 전투에 대한 기본 지식만으로도 우리 영웅은 아콘 하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어. 이게 가능했던 건 이 방 안에서 아콘의 힘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지. 그 후 우리 영웅은 로키에게 제국을 파괴하려는 진짜 이유를 말하게 강요했어. 로키는 제국에 의해 통제받는 인간들이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게 너무 싫었다고 해. 반면에 밟히려는 벌레는 살기 위해 필사적이잖아. 그래서 그녀는 인간을 벌레보다 더 나쁜 존재로 여겼던 거야. 어느 날 그녀는 인류의 과거에 관한 파일을 발견하게 돼. 그 자료에 따르면 인간들은 한때 여러 종류의 신을 진심으로 믿었다고 해. 이걸 알게 된 로키는 신이란 게 뭘까? 라는 궁금증을 품게 되고 그걸 발견하기 전까지는 진짜 삶을 사랑하는 인간들과 함께 사는 게 취미였어. 이 모습이 로키에겐 꽤나 기분 좋은 광경이었지. 하지만 자유롭게 사는 인간들도 결국 제국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미래에 기다리고 있었어. 이걸 어떻게 끝낼지 고민하던 중 유키토가 마침내 그 마을에 나타났지. 그리고 유키토의 비범한 지식을 보며 로키는 점점 더 그에게 관심을 갖게 돼. 어느 날 유키토가 신과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고 로키는 더더욱 그의 말에 빠져들어. 그 관찰은 유키토가 여신 미타마를 이 세계로 데려오는 날까지 계속됐어. 그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더 좋은 삶을 살기 시작했지. 유키토가 종교의 신앙으로 뭘 믿으면 좋겠냐고 묻자 로이가 여자는 적게 입고 살아야 한다고 믿자고 제안해. 곧이어 실은 내 여동생이 제일 귀엽다는 걸 믿자고 했고 결국 로키 자신이 우리의 주된 신앙은 자유다라고 제안했어. 그래서 이 신앙을 공식화한 뒤 유키토가 그녀를 칭찬했지. 그걸 듣고 미타마가 화를 내며 내가 우리 영웅의 유일한 여자야 라고 선언해. 그 순간 미타마와 교감하던 로키는 자신의 힘으로는 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 이 사실에 충격받은 로키는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하지. 기본적으로 로키는 다른 캠프로 가서 사람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믿게 만들었어. 그리고 여러 신도를 얻으면서 로키는 어떤 장치도 쓰지 않고 능력을 쓸 수 있게 됐지. 즉, 로키에 따르면 황제가 아콘들을 만든 이유는 그들이 다른 이들을 이끄는 신이 되게 하려는 거였어. 하지만 로키는 아더에게 아콘들 중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자신은 이해할 정신력이 부족해서 몰랐다고 설명해. 이걸 듣고 유키토는 황제 시스템이 파괴되는 순간부터 아콘들 사이에서 누가 신이 될지 결정하는 전쟁이 시작된다는 걸 알게 돼. 그 순간이 바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때였고 미타마가 진짜로 모든 걸 부수고 난 뒤야 유키토는 입을 열어 미타마가 진정한 신이 될 것이고 아콘들은 진짜 신 앞에선 아무런 승산이 없다고 말하지. 이런 사건들 후 우리는 6화에 도착하는데 유키토와 마을 사람들은 제국의 몰락을 축하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 영웅과 미타마가
아콘들과 전쟁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로키와 아더는 미타마 추종자들이 축하하는 곳에 있는데 로키는 친구들을 마지막으로 만나러 온 거라고 해. 갑자기 로이가 자기 친구가 사실 여자였다는 걸 알고 엄청 신나하는 장면이 나와 갑자기 로키가 로이에게 만져보라고 허락하는데 그건 환상이었고 실제로 로이는 마을에서 가장 근육질 남자를 만지고 있었어. 로이 얼굴로 장난치고 유키토를 겁주려다 실패한 로키는 떠나고 아더에게는 힘없으면 쓸모없으니 유키토가 알아서 하라고 말하고 버리고 가. 로키가 이것저것 잔소리한 후 알라로가 아더에게 다가가서 유키토가 소개해준 아이스크림이라는 음식을 하나 건네줘. 한편 밖에서는 베르트랑이 로키를 제거하러 갔어. 하지만 아더와 달리 로키는 신 시스템을 이용해 신도를 얻으며 힘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능력을 쓸 수 있어. 비록 로키와 싸울 수는 없었지만 베르트랑은 앞으로로 로키가 어떻게 할지 알아내려고 쫓아가기로 결심해. 화면 반대편에선 유키토가 아더를 위로하고 있어. 아더가 제국을 부순 걸 크게 화내지만 유키토는 책임질 만큼 남자답게 약속하며 아더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겠다고 해. 우리 영웅말로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그녀 같은 예쁜 여자가 우는 걸 못 참아서래. 아더는 유키토에게 도움받아 기쁨의 눈물을 흘려. 하지만 우리 영웅은 속으로 쉽게 조종할 새 조각을 얻었다며 신나하지. 유키토는 교묘한 조종자처럼 녹아버린 아더의 아이스크림을 새 걸로 바꿔주고 심지어 먹여주기까지 해. 한편 알라로는 무서운 표정으로 모든 걸 지켜보고 있어. 다음 날 모두 앞에서 우리 영웅은 앞으로 2명의 여신이 있을 거라고 선언해. 이렇게 하면 신도수가 둘로 나뉘게 돼. 그걸로 아더는 드디어 다시 힘을 쓸 수 있게 됐어. 이제 아더가 싸움을 맡는 동안 미타마는 문명 발전, 위생이나 식량 같은 기본적인 것들을 챙기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종교에 끌어들이는 게 목표야.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유키토 덕분에 미타마 신도수가 거의 3억 명에 도달했어. 하지만 아더가 괴물들을 처치하고 인간들을 구하면서 결국 미타마를 제치고 신도수가 더 많아졌지. 다들 신도 모으기에 집중할 때 아실랄은 다른 신들의 움직임을 조사하는데 몰두했어. 곧 그녀는 건백 명 이상의 신도를 가진 여신 다키니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지. 다키니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유키토가 아더에게 그녀를 아느냐고 물어봐. 아더는 다키니의 힘이 사랑에 기반한다고 답해.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더라. 미타마랑 아더가 다키니랑 붙자고 하자. 유키토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 그 아이디어는 다키니 무리에 잠입해서 신도들을 빼앗아 오는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유키토는 동료들을 적의 힘에 저항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로 했고 그 방법은 사랑에 대해 가르치는 거였어. 정신적으로 약한 동료들과 사랑 수업을 한 후 드디어 밤에 다키니 여신의 본부 중 한 곳에 가서 가입하고 싶다고 말해. 갑자기 그 무리에서 유명한 여성 히티가 나타나서 다키니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라. 본부 안에서 주인공들은 히티가 다키니 신도들 사이에서 엄청 존경받는 걸 보게 돼. 그 이유는 다키니 다음으로 사랑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 믿기 때문이야. 히티가 신입들에게 준 조언들을 보면 촉수 관련 스킬이 엄청 뛰어난 걸 알 수 있어. 한참 걸은 끝에 주인공들은 다키니를 만날 장소 앞에 도착해. 하지만 다키니를 만나려면 반드시 커플로 들어가야 해서 유키토는 미타마와 헤어지게 돼. 다키니가 나타났을 때 유키토는 촉수 괴물 같은 이상한 존재일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그녀 앞에서 유키토는 가입을 요청했고 다키니는 흔쾌히 받아들이며 쉽게 룰라를 줬어. 하지만 다키니가 떠난 뒤 유키토는 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끼기 시작해. 이미 아버지 훈련을 받은 유키토 앞에서 룰랄은 다키니의 힘에 완전히 잠식당했지. 그래서 다키니가 강력하게 유키토를 유혹했지만 다행히도 주인공은 그 유혹을 버텨냈어. 그때 벽을 뚫고 로이가 나타나. 그는 미타마를 공격하려다 맞아버렸던 모양이야. 맞고 슬퍼서 울면서 도망쳤지. 화면 반대편에선 다키니가 히티에게 새 신도를 잘 보살피라고 시켜. 근데 히티가 도착했을 때 미타마가 엉망인 걸 다 정리하고 있었어. 그 순간 유키토가 히티를 벽에 밀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해. 협박당한 히티 혼자서 엉뚱한 상상에 빠져 기절하고 말아. 갑자기 룰랄이 나타나 유키토에게 엄청 화를 내지. 하지만 유키토가 진실을 다 설명하자 히티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사실 사랑 전문가라고 해. 근데 연애 경험은 전혀 없대. 실수로 기생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유키토와 일행에게 다키니 종교 집단을 파괴해달라고 부탁해. 다른 장면에선 로키가 제국이 멸망한 후 여러 인간들이 끔찍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베르트랑에게 보여줘. 그 상황을 이용해 버려진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계 최고의 여신이 되는 게 목표야.
다른 화면에선 거절당한 로이가 알몸으로 도망치는 모습이 나와 그가 다키니 앞에 떨어졌고 다키니는 이상하게도 그걸 흥미롭게 여겨 다른 화면에선 히티가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그녀가 살던 격리 캠프는 다키니가 운영하는 곳이라 자연스레 신도가 됐대. 히티가 여러 이상한 책을 읽어서 이상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지 뭐야. 이걸 알게 된 유키토는 히티를 돕기로 결심해. 그런데 갑자기 미타마 신도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이건 아더가 사람들을 돕느라 떠난 사이 그녀의 힘이 점점 커지고 미타마의 힘은 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야. 이제 미디가 동료가 된 유키토는 먼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그녀에게서 얻어내. 미디 말에 따르면 다키니는 지부마다 돌아다니며 점검하는데 방금이 지부를 떠난 상태라 돌아오려면 몇 주 걸린대. 이 말을 들은 유키토는 신나하며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려 하지만 미타마의 신도가 줄어드는 중이라 여신의 힘이 거의 사라질 지경이야. 미타마를 격려하려 유키토가 진짜 도와주면 자신도 신도가 되겠다고 약속하지. 그러자 미타마가 빛나기 시작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다키니가 신도들이 새 장난감에 신나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 신도들 말로는 히티가 있는 지부에서 이 장난감들을 받았대. 그 말이 끝나고 지부 3에서 히티가 점점 더 숭배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신도들은 근처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을 따르는 경향이 있거든. 유키토가 미타마 힘으로 얻은 장난감 덕분에 히티가 다키니보다 더 숭배받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 갑자기 다키니가 헐레벌떡 나타나는데 너무 빨리 와서 숨이 찬 거야. 히티가 뭘 하는지 확인하러 온 거지. 도착하자마자 다키니가 히티와 맞서고 다키니가 그러자 히티 신도들이 그녀를 막으려 들기 시작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키니는 우리 주인공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어. 이 지부가 그들이 들어온 후로 이렇게 된 걸 보면 말이지. 우리 영웅이 방어 태세를 갖추려던 찰나. 실제로는 로이였던 후드 남자가 기습 공격을 퍼부었어. 이때 로이가 다키니의 충실한 추종자가 되었다는 게 밝혀졌고 다키니는 남자가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고 사귀는 건 당연한 권리라고 위로해줬어. 주인공들이 붙잡힌 후 공개 처벌을 받으러 끌려갔어. 다키니는 무언가 하기 전에 히티가 왜 자신을 배신했냐고 물었어. 히티는 울면서 아주 가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부탁했지. 그녀에 따르면 그게 진짜 사랑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히티가 울기 시작하자 그녀의 추종자들이 다키니에게 히티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했어. 히티는 그저 장난감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했을 뿐이라면서 히티가 울며 처벌을 요청하는 장면이 끊기고 이 모든 게 유키토의 계획이었다는 게 드러나. 이 계획 중간에 유키토는 히티에게 우주에서 가장 감동적인 사과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어. 덕분에 히티의 추종자들이 다키니의 뜻에 반하기 시작했지. 이 혼란 한복판에서 다키니는 유키토가 위협적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걸 발견했어. 그녀는 처벌을 중단하고 주인공 전원을 체포하기로 결정했어. 감옥에 갇힌 사이 아미타마는 로이를 배신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 이에 로이는 그녀가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탓이라고 맞받았지. 그 순간 유키토가 친구에게 마지막 호소를 시도했어. 하지만 로이는 이미 그의 오른손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상태였어. 로이가 떠난 뒤 퍼게이터라고 불리는 근육질 남자들이 나타나 주인공들을 벌주러 왔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여신 다키니의 플래시백으로 넘어가 태어난 후 그녀는 인간에게서 사랑을 빼앗는 임무를 받았어. 황제가 인간의 번식까지 통제하려 했기 때문이지. 당연히 다키니는 이 결정을 싫어했어. 하지만 황제에게 맞설 방법은 없었지. 명령을 받고 다키니는 어쩔 수 없이 황제 뜻대로 인간에게서 사랑을 지워야만 했어. 수만 년 후 다키니는 제국 사람들에겐 사랑에 관한 욕망도 번식 능력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 곧 다키니는 존재 이유를 잃게 되지. 하지만 제국에 대한 반항으로 그녀는 사랑에 관한 모든 지식을 책에 담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 책들은 결국 금서가 돼버렸지. 어느 날 다키니는 아직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소녀 타카를 만났어. 그때 다키니는 그녀와 친구가 되었지. 결국 타카는 다르다는 이유로 격리 수용소로 끌려가게 돼. 그 후 타카는 임신했다는 이유로 수용소 사람들에게 살해당했어. 그 세계에선 아이가 자연 출생하지 않았거든. 아이를 낳는 엄마는 괴물로 여겨졌지. 최고의 친구를 잃은 다키니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인간에게 다시 감정을 되찾아주기로 결심했어. 플래시백이 끝나고 우리는 아더가 유키토와 그의 일행을 구하는 장면을 봐. 아더는 이제 6,000명 이상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어서 엄청 강해졌어. 그 뒤 유키토가 도망치면서 설명했는데 그의 목표는 항상 아더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였어.
아미타마보다 훨씬 전투력이 강하니까. 즉, 그는 처음부터 다키니를 무력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거야. 감옥에서 탈출한 후 그들은 모두 다키니와 마주쳤어. 그 순간 사랑의 아르콘인 다키니는 아직도 히티에게 배신당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는 걸 드러냈어. 그녀는 타카가 좋아하던 책을 들고 있는 소녀를 보고 그녀를 믿기로 했지. 그런데 갑자기 아더가 다키니를 쏘고 다키니가 휴대폰으로 힘을 쓰려 하자 아더가 휴대폰을 부셔버려. 그 와중에 이상하게도 히티가 유키토의 명령으로 아미타마를 데리고 도망치기 시작했어. 아더에게 짜증난 다키니는 힘을 최대로 끌어올리며 아름다운 변신을 시작했고 엄청 강력해졌어. 가까이서 보니 다키니는 약 14. 건공명의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어서 상대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지. 변신한 다키니는 주인공들에게 무언가를 날렸어. 곧 모두가 과도한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걸 견디는 유일한 사람은 파트너에게 공격당하기 시작했지. 갑자기 아미타마가 나타나 유키토에게서 모두를 데려갔어. 다키니의 시선을 끈 히티는 다키니에게 다가가 자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어. 그 이유는 그녀와 모든 추종자들이 아미타마가 준 장난감을 이용해 사랑의 길을 계속 걷고 싶었기 때문이야. 비록 아미타마가 몇 명의 추종자를 얻었지만 다키니는 여전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어.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아미타마가 다키니의 힘을 꺼버렸어. 아무것도 모르는 다키니는 아미타마가 뭘 한 거냐고 물었어. 아미타마는 사랑의 힘은 진짜 여신 다키니에게 속해 있으니 미타마 여신보다 열등한 자신이 진짜 다키니에게 부탁해서 가짜 다키니의 힘을 빼앗았다고 답했어. 그리고 그 말대로 실제로 그렇게 됐지. 하지만 아미타마가 숨긴 사실은 진짜 다키니에게 가짜 다키니의 힘을 잠시 없애달라고 애원해야 했다는 거야. 사랑의 힘이 없어도 다키니는 싸움을 계속하려 했지만 아더에게 막히자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도망치면서 다키니는 로이에게 사람들을 분산시키라고 부탁했지만 로이는 유키토가 준 쪽지를 읽었다며 그녀를 붙잡았어. 쪽지에는 남자가 위험에 처한 여자를 도우면 여자가 결국 그 남자에게 사랑에 빠진다고 쓰여 있었거든. 이걸 읽고 로이는 다키니를 무찌르는 걸 도우면 아미타마가 자신에게 사랑에 빠질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됐어. 다키니를 붙잡으려는 순간 아타가 나타나 둘 다 땅속에 쑥 가라앉혔어. 다키니가 패배한 뒤 히트가 그녀에게 도카를 만나본 적 있냐고 물었어. 여기서 도카는 그녀의 엄마였지. 히트가 도카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된 다키니는 눈물을 흘리며 도카를 진짜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 후 다키니가 감금된 모습이 나오고 유키토가 간단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보여 기본적으로 다키니에게 자기 추종자들을 미탐에게 충성하게 만들라는 거였어. 명령을 내린 후 유키토는 떠나고 다키니는 여전히 탈출할 기회가 있다고 믿으며 그 자리에 남아 있었지. 그런데 히트가 등장해. 다키니가 엄마의 절친이라 히트는 유키토를 설득해 다키니를 풀어달라고 약속했어. 조금 있다가 히트가 강아지처럼 보이는 유키토와 함께 나타났는데 이 모든 게 다키니, 추종자들 일부를 차지하기 위한 둘만의 계획이었어. 근데 그 계획이 먹히려면 유키토가 진짜 강아지처럼 굴어야 했고 그래서 다키니 여신을 속인 거야. 결국엔 계획이 성공했지만 유키토는 다 잊어버리고 싶어해. 단지 연기였어도 아직도 뭔가 침해당한 기분이라서 임무가 끝나고 모두 떠나려는데 미타마가 벌써 여러 추종자를 받기 시작했어. 히트가 미타마 추종자라 히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자동으로 미타마 충신이 되는 거지. 유키토 말로는 다키니가 아마 그들의 계획을 눈치챈 모양이야. 하지만 히트를 기쁘게 하려고 다키니는 거래를 받아들였어. 그들이 떠나려던 찰나 괴물이 나타났고 미타마는 벌써 그 힘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어.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도 히트가 미타마보다 추종자가 많아서 미타마는 그 괴물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어. 하지만 곧 여러 괴물이 나타나면서 상황이 점점 꼬이기 시작했지. 위기 순간 미타마가 대지 마법으로 모두를 보호했어. 괴물들이 떠난 뒤 루키토는 그 괴물들이 자기네 마을에서 바로 온 걸 깨달았어. 도착해보니 그동안 지은 것들이 전부 망가져 있었고 모두 미탐에게 고쳐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어. 미타마는 숭배받는 걸 좋아해서 힘이 다 빠질 때까지 마을을 통째로 재건했지. 그때 갑자기 담당 회계사가 미타마의 힘을 감시하며 괴물들에게 다시 공격 명령을 내렸어. 하지만 미타마의 힘이 멈추자 괴물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미지의 아르콘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 주인공들은 신나서 축하하고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 로이가 위험하다고 알려줘. 장면이 바뀌고 잘못된 마음의 전사가 미지의 아르콘을 구하는 모습이 나와
주인공들이 로이를 도우러 도착했을 때 미지의 아르코는 로이를 때리며 넌 내 타입 아니야 라고 말해. 그리고 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도했어. 하지만 유키토가 아더를 보내서 이 소녀가 누구인지 조사하게 했지. 아더가 다가가자 미지의 소녀가 아더에게 접근해 에너지를 빨아들였어. 그걸로 힘을 회복한 소녀는 자신을 가이아라고 소개했어. 이상한 짐승을 다루는 힘을 가진 아르콘이라고. 이 말을 듣고 유키토가 쫓아가서 바위로 한 머리를 박으려다 할 때 그녀는 지금 힘이 없다고 밝혔어. 조금 뒤 아르콘 가이아는 추종자가 겨우 둘밖에 없고 자신이 그들에게 로키를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고 알리러 왔다고 말해. 로키가 수도에서 큰 음모를 꾸미고 있으니까 이걸 듣고 아로이가 모든 동료와 함께 수도로 가기로 결정했어. 하지만 도착하자 거대한 장벽이 있었고 미타마가 이 안티 타이탄 장벽을 부술 수 있다고 말하자 가이아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가이아는 다른 능력을 써서 괴물을 만들어 벽을 통과시키려 했어. 그 괴물이 벽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공격당해 사라졌지. 갑자기 베르트랑이 이상한 복장을 하고 나타나서 주인공들 공격할 때 발이 걸려 가면이 벗겨졌어. 그때 그의 얼굴이 완전 망가진 걸 보고 죽고 싶어 하는 걸 알 수 있었어. 갑자기 로키가 우리 영웅 옆에 나타나 베르트랑의 검으로 재빨리 공격했어. 하지만 로키의 능력은 환상이라 본인이 직접 나타날 리가 없었지. 로키를 본 미타마는 자랑스럽게 추종자가 10,000명 있다고 했어. 로키는 그에 맞서 112만 명이 있다고 말했지. 이걸 듣고 유키토는 더 볼 필요 없다고 말해. 로키가 너무 약하다고. 결국 그는 떠나며 로키가 공격했다면 오래전에 죽었을 거라고 했어. 떠나면서 이 모든 게 유키토의 허세였다는 걸 알게 돼. 모두가 무사히 빠져나가게 하려고 한 거였지. 베르트랑에 따르면 황제가 죽은 후 수도는 완전 난장판이었대. 하지만 로키가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어 질서를 잡아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내려고 베르트랑도 성벽 감시병이 되기로 했대. 근데 로키는 아무것도 안 알려줬어. 유키토는 로키가 황제인 척하며 질서와 신도를 유지하려는 걸 금방 간파했고 이 약점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야. 로키를 무찌르기 위해 유키토는 차세대 음악공주의 프로듀서가 될 거야. 다음 화 초반 유키토가 벌써 음악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게 나오고 이 모든 게 미타마의 힘 덕분이야. 하지만 그녀가 모두가 숭배하는 유명 아이돌이 되진 않을 거야. 유키토 말로는 이미 이 애니 초반에 유명해지려다 실패했기 때문이지. 이런 업적을 이루는 건 쉽지 않았어. 이 세계엔 음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 생소했거든. 그래서 유키토의 첫 임무는 음악을 이 세계에 다시 가져오는 거였어. 그가 제일 먼저 한 건 미타마의 힘으로 악기들을 가져온 거였어. 그리고 우리 주인공들 각각 다른 악기를 써보려 했지. 근데 갑자기 베르트랑이 스피커 달린 기타로 거의 다 죽일 뻔했어. 결국 이 세상의 음악을 되살릴 자로 선택된 건 알루라오랑 실리랄, 가이아랑 아다였고 놀랍게도 미타마는 중간에 없었는데도 그녀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 그녀가 신도수를 확인했을 때 숫자가 전혀 변하지 않은 걸 봤지. 이에 대해 유키토가 말하길 사람이 신에게 갖는 믿음과 사랑이 클수록 신이 그 인간에게서 받는 에너지도 강해진대. 로키한테 무슨 짓 하기 전에 우리 영웅은 베르트랑에게 가서 위로했어. 그녀가 더 이상 쓸모없다고 느껴서 힘들어했거든. 그 직후 우리 영웅은 베르트랑에게 맡길 일을 찾았어. 장면이 바뀌고 그가 베르트랑에게 가야를 따라가서 뭘 하는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녀의 행동이 꽤 걱정스러웠어. 하지만 그녀가 초대한 아이들은 엄청 얌전해서 낯선 사람을 완전히 쫓아냈지. 곧이어 그녀가 한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만 이 역시 실패한 쇼였고 목표는 그 아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였어. 결국 가야는 아이들로 가득한 집에 가서 돌봐줬어. 베르트랑이 이 모든 걸 유키토한테 말했을 때 우리 영웅은 가이아가 가족유대를 기반으로 종교 집단을 만드는 중이라는 결론을 내렸어. 이에 우리 영웅은 가이아가 세우려는 가족 집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결심했지. 그때는 몰랐지만 베르트랑을 잘 대해준 덕분에 그녀에게 감정이 깨어났고 다음날 유키토가 뭔가 하려 할 때 베르트랑이 나타나 그를 묶고 옷을 벗겼어. 그 순간 유키토는 베르트랑에게 그녀가 사실 남자라는 걸 상기시키려 했어. 하지만 베르트랑은 너무 미쳐 있었고 이건 다칸이라는 아주 가까이 숨겨진 존재의 힘 때문이었어. 설상가상으로 다카니는 그녀의 힘을 멈추기는커녕 더 증폭시켰어. 유키토는 히리가 다카니의 힘을 멈춰줘서 운이 좋았고 결국 이 모든 일로 가장 고생한 건 자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불쌍한 베르트랑이었어.
갑자기 호출당한 다카니는 마치 유키토의 하인인 것처럼 매우 화가 났어. 하지만 그가 이 세상의 음악을 되살렸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지. 음악은 그녀와 추종자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거니까 이제 다카니와 히리의 도움으로 우리 영웅은 드디어 자신의 주 목표를 향해 나아갔어. 장면이 바뀌고 다카니가 가이아가 돌보는 아이들과 소통하려 애쓰는 모습이 나와 반대편에선 가이아가 유키토와 미타마 때문에 더 나은 드러머가 되도록 강제로 훈련받느라 집에 못 돌아가고 있어. 조금 지나 유키토는 그룹 아티스트들 모두를 계속 훈련시키고 그동안 다카니는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아이들을 구하려 애썼어. 우리 영웅과의 대화에서 그는 다카니에게 아이들을 구하려면 힘을 쓰라고 했고 예로 자기 아버지가 평생 자신을 조종하고 이용했던 이야기를 조금 들려줬어. 그래서 그의 목표는 가이아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그녀의 조종에서 구하는 거야. 이 말을 듣고 다카니는 당연히 아이들을 돕기로 했어. 하지만 힘을 쓰는 건 싫어했지. 그날 다카니가 방을 나가자. 유키토는 그녀의 슬픈 과거만 이용해 조종했는데도 왠지 유키토가 눈물을 흘렸어. 아마 그가 아버지 손에 겪었던 과거를 떠올렸기 때문일 거야. 장면이 또 바뀌고 다카니가 이미 가이에게 완전히 장악된 아이들 중 한 명과 씨름하는 모습이 보여 불행히도 동생들이 낯선 사람과 놀자 두 형이 몬스터를 소환해서 동생들을 쫓아보냈어. 이때 다카니는 당연히 아이들을 보호하려 애썼지. 하지만 힘이 부족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유키토가 그녀의 신도들을 빼앗아서 이제 몬스터들을 이길 방법이 없었거든. 장면이 바뀌고 수도에서는 아빠랑 엄마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인공적으로 아이를 만들고 무작위 부모에게 줬다는 게 나와. 그때 사이언이라는 소녀는 부모님을 정말 좋아했어. 그런데 갑자기 황제군이 나타나 아빠의 생명이 끝났다고 말했지. 사이언은 죽음에 반항했고 그래서 자기 아빠가 그녀를 수용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어. 수용소로 가던 중 타고 있던 마차가 공격받는데 아크온 가야가 구해주고 심지어 울기까지 했어. 처음엔 사이가 복잡했지만 곧 잘 풀려서 아이들은 가야와 떨어지기 싫어했고 다카니를 오래 쫓다가 결국 3명이 패배한 몬스터들과 우리 주인공들과 마주쳤어. 그 아이들을 보고 우리 영웅은 도와줄 방법을 꼭 찾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가이아가 나타나 자기 새 몬스터를 너무 일찍 소환했다고 말했어. 그 말과 함께 거대한 몬스터가 나타나고 가야가 입양한 아이들이 다가가자 그녀는 그냥 내버려둬. 유키토가 이미 예상했던 대로 이제 이 거대한 몬스터가 소환되었으니 우리 주인공들이 할 수 있는 건 방어하거나 도망치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 크기를 발로 도망칠 수는 없지. 우리 주인공들은 마다마가 이 세계에 데려온 그 작은 차를 타고 알루랄과 실루랄이 나타나서 운이 좋았어. 그리고 제일 멋진 건 이 평범한 채 심지어 니트로까지 달려있다는 거였지. 알루랄이 집안의 모든 힘을 쓸 때 가야가 만든 몬스터가 처음 봤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 가야가 만든 아이들 중 한 명에 따르면 이게 그녀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거대한 몬스터래. 최악인 건 이 몬스터가 단 2명의 추종자로 조종된다는 거야. 그 똘똘한 꼬마애가 이걸 아는 이유는 고대 문명 책을 읽을 만큼 똑똑해서야. 한마디로 걔는 너무 똑똑해. 내가 아는 건 그 몬스터가 땅에서 나오기 시작하자 두 아이가 거의 쓰러질 뻔했다는 거야. 근데 유키토가 몬스터를 제어불능으로 만들어서 결국 걔가 쓰러졌지. 쓰러지면서 우리 영웅은 가슴에 찔려 몬스터에게 잡혔어. 곧 마다마가 그를 쫓아가면서 모두에게 죽게 두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달리 방법이 없었던 아루랄은 모두와 함께 도망쳤고 시간이 좀 지난 후 모두가 영웅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가야가 만든 몬스터 안에서 살아있었어. 깨어난 유키토는 전투 형태의 가이아와 마주하게 돼. 가야말로는 영웅이 살아있는 건 마다마가 죽게 두지 않아서래. 가야가 영웅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유키토가 애니 초반에 아루랄에게 준 목걸이가 빛나기 시작하는데 그 순간 모두가 영웅과 마다마가 살아있다고 믿기 시작해. 그 순간 어설프게 애니메이션 처리된 마다마가 목걸이에서 튀어나와 유키토와 자신이 살아있다고 모두에게 알렸어. 이걸 알고 나서 우리 주인공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걸 하기로 결심해. 한편 화면 반대편에서는 가야가 유키토에게 그 플래시백 급으로 패는 중이야. 사실 이 가야는 오래전엔 평범한 인간이었어. 그때 그녀의 어머니는 자연주의를 믿는 종교 집단의 리더였지.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한가운데 인간이었던 가야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꼭두각시처럼 이용당했어.
이걸 벗어나기 위해 가이아는 어머니와 그녀가 만든 공동체 전체를 파괴할 방법을 찾았어. 그 후 얼마 안 있어. 정부에 붙잡혀 최초의 아르콘 중 하나로 변하게 됐지. 이 모든 걸 영웅에게 말한 뒤 가이아는 유키토가 바로 자기 어머니와 똑같다고 말하기 시작해. 그 이유는 그가 매끄러운 말솜씨로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이라나 영웅도 속으로는 그 말이 맞다고 알고 있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그는 항상 친구들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해왔어. 그걸 가이에게 말하려 하자 그녀는 또 다시 그를 죽이려 해. 하지만 진짜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건 바로 밖에서 가이아 몬스터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야. 그 증거는 그의 친구들과 지인들이 유키토와 마다마를 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지. 이번엔 누굴 위해 움직이는 게 주인공 친구들인데. 미친 듯이 연주하고 노래하며 싸워. 고립 캠프에서 모두가 더 노력하자. 가야는 당연히 자신의 거대한 몬스터를 보내 그들을 쫓게 해. 그때부터 소녀들이 무대를 시작해. 아다르는 곧 몸에 힘이 차는 걸 느끼고 무대를 떠나 전투 지원에 나서 공연을 즐기던 사람들을 지켜. 동시에 다키니도 히트의 부탁으로 사랑의 힘을 써서 적에게 데미지를 입히기 시작해. 모두가 이 몬스터를 이길 수 있을 거라 기대하자. 똑똑한 꼬마가 아직 멀었다고 말하지. 걔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몬스터는 재생을 시작하고 곧 번개 공격을 준비해. 방어할 사람이 없으니 그 공격은 무대의 상당 부분을 부셔버렸어. 하지만 아루랄은 포기하지 않고 주인공들 모두 기뻐하며 공연이 효과를 내자 마다마가 몬스터 안에서 힘을 더 얻기 시작해. 그래서 가야가 마다마의 패배를 노래하는 동안 영웅은 그녀에게 말을 걸고 박치기를 날렸어. 그건 그녀의 말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랬던 거야. 그 후 마다마는 가야를 물리치려면 유키토가 자신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해. 이에 유키토는 자신을 풀어준다면 마다마를 따르겠다고 약속했어. 이 말의 작은 여신은 힘이 차올라 유키토를 풀어줬지. 하지만 풀려난 후 유키토는 그녀를 따르지 않겠다고 말했어. 사실 그냥 거짓말이었는데 단순히 구해달라고 하면 마다마가 힘이 없다고 할 테니까 이제 자유가 된 유키토는 가이아를 이기겠다고 약속해. 말을 마치고 뭔가를 차서 공격을 시도하지. 하지만 모든 아르콘 중 유일하게 가이아만이 맨손 격투를 이해하는 존재야. 한편 밖에서는 그 똑똑한 꼬마가 유키토가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었어. 기본적으로 영웅은 자신이 없을 때 꼬마가 대신 지휘해 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약속대로 꼬마는 전면에 나서 모두에게 자신이 만든 두 번째 계획을 실행하라고 명령했지. 계획은 간단했어. 아다르가 추종자들을 마담에게 이끄는 거였고 방법은 마다마를 따르는 신자들의 요청에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거였어. 아다르의 완벽한 활약 덕분에 마다마는 많은 추종자를 얻었고 그 힘으로 거대한 가이아 괴물과 정면 승부를 벌일 수 있었어. 마다마가 밖에서 싸우는 동안 유키토는 안에서 싸움을 계속했지. 치명상을 여러 번 입었음에도 마다마가 계속 그를 살려줬어. 그래서 유키토는 이걸 이용해 아르콘에게 전력을 다해 싸웠지. 결국 밖에서 모두가 노래하는 음악과 함께 유키토와 치열한 싸움 끝에 가야를 쓰러뜨린 건 마다마 자신이었어. 엄청난 일격으로 몬스터는 마침내 사라지고 영웅은 다시 한번 마담에게 구출됐어. 친구들 모두가 빠르게 달려가 영웅에게 절대 죽으면 안 된다고 말했지. 바로 근처에서 가야는 아직도 벌 받으려고 준비 중이었어. 그러니까 어린 카이가 그저 이용만 당했던 대천사를 복수하려던 그 순간 예전에 등장했던 그의 소꿉친구인 사이안이라는 꼬마 소녀가 그를 막아서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애원했어. 결국 사이안도 이용당했지만 가야와 함께한 시간이 좋아서 그걸 용서한 유일한 사람이었지. 문제가 다 해결되자 우리 주인공들은 당연히 술 한잔 하러 나갔어. 그 중에서도 에더는 약속대로 엄청난 양의 아이스크림을 사들고 왔고 그때 로이가 나타나서 미타마를 따르는 자들한테 에더가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하려 했는데 하디가 구해줘서 다행이었어. 안 그랬으면 로이의 더러운 생각 때문에 진짜 큰일 났을지도 몰라. 그리고 불쌍한 가이아. 이제부터는 어린 카이가 그녀를 계속 감시할 거야. 가이아가 다시 카이의 머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자. 유키토가 와서 카이가 자기 말은 무조건 따르기로 약속했다고 말하지. 우리 영웅이 이렇게 말한 뒤 몇 분 전 유키토가 발견한 건 카이가 소꿉친구 데시안에게 반했다는 거였고 그 이후로 가야를 살려둔 거였어. 그래서 이 정보를 이용해 유키토는 카이를 자신 명령에 복종시키려는 거야. 한편 미타마는 3만 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행복해하고 있었고 우리 영웅은 드디어 계산을 멈추고 미타마가 그렇게 많은 추종자를 가질 리 없다는 걸 깨달아
정상적이라면 약 22,000명 정도가 맞거든. 이 답은 간단해. 로키가 이 괴물을 감당 못할까봐 미탐에게 추종자 일부를 넘긴 거야. 라이벌 간의 멋진 대화 후 로키는 다시 사라지고 그 대화 후 유키토는 혼자서 자기 인생을 좀 곱씹어 보려고 숨어버려. 그때 로렐과 실레랄이 나타나서 함께 겪었던 모든 일들을 떠올리게 돼. 그래서 유키토는 친구를 지키기 위해 뭐든 할 거라고 다짐하지. 그 순간 그는 목욕하고 와인 한잔 하는데 모두가 모여서 응원해줘. 근데 갑자기 이 행복한 분위기는 어둡게 뒤틀리고 말아. 이걸로 이번 시즌은 로키가 벌써 자기 사악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걸 믿게 하면서 끝나. 이 애니는 이렇게 끝났어. 개인적으로 완벽했어. 진짜 재밌게 봤거든. 여기까지 영상 봤다면 아래에 이 애니에 대한 너희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줘. 어쨌든 모두에게 큰 키스 보내고 안녕. 다음 영상에서 보자. 바이.